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베크 필라테스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 센터 소개부터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희 센터 이름은 아베크 필라테스고요. 그리고 부천 신중동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중동역에서 5분,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신중동역 먹자골목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아실 정도로 번화가 쪽에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아베크 뜻이 뭔가요? 아베크라는 뜻은 프랑스어로 함께, 같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조금 더 하자면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러 오시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을 이 센터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겠다라는 회원과 함께 네, 그 여정을 하겠다.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오셨으니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다. 같이 화이팅 하자. 이런 뜻입니다. 되게 일단 뜻은 몰랐는데 네. 듣고 보니까 되게 좋고 네. 그냥 아베크 필라테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급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베크 필라테스를 운영 중이신 거잖아요. 네. 원장님. 네. 자, 원장님 소개도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베크 필라테스 원장, 대표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이사님이 이제 교육 이사님으로 계셨던 국제재활 필라테스 협회 이제 출신이고요. 강사로서는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협회에서 자격증 취득하고 머지않은 그 기간 내에 강사 활동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강사 활동만 계속 하고 있고요. 강사 활동만 하다가 약 1년 반개월 전부터 아베크를 함께 운영하면서 강사 생활도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를 만난 지는 이제 6년 정도가 된 건가요? 그쵸. 저는 계속 봐왔어요. 협회 그 교육 끝나고 나서도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 이사님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마치 어제 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그대로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6년 전에 그 네. 모습? 네. 일단 남아있잖아요. 네. 최근의 모습은 네. 또 오늘이 처음이고, 네. 근데 전혀 6년의 세월이 없을 만큼 필라테스의 효과인가요? 아무튼 관리를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사님도 그대로세요. 그래요? 네, 진짜 그대로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를 듣다 보니까, 네. 아니, 1년 반? 센터를 운영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강사 일을 그만두고, 원장으로서 네. 센터 운영에 좀 더 네. 포커스를 둘 수 있는데, 네. 강사를 겸하면서 원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강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쵸. 사실 그 대표로서 그냥 그 자본만 투자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오토로 굴리거나 아니면 지점만 확장하시는 그런 곳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센터들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운영만, 그쵸, 사업적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업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고객님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걸 현실적으로 서비스로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장에 있기도 하고요. 실제 여기 아베크에서 근무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제가 책임지고 있던 저의 회원님들,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정도 오래되신 회원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늘 재등록할 때마다 말씀하신 게 선생님, 저 또 선생님 안 바뀌죠. 안 그만둔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재등록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사 활동을 계속 해야만이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운영자의 관점과 강사로서 일하면서 강사들을 보는 관점이 또 다르게 보이긴 하죠. 엄청 다르죠. 그래서 강사 생활을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저는 필라테스 운영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싶었던 거라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지 않고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운영만 한다? 저는 진짜 재미없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그냥 일에. 껍데기? 네. 그냥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지점이 여러 개 있어서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조금밖에 못하는 거면 모를까? 지금은 물론 운영에도 더 많이 책임을 지고 기울여야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서 강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현장에서의 또
바로 또 피드백도 받고. 저는 그런 게 수업할 때 있잖아요. 제일 재밌어요. 네, 강사할 때 수업할 때가 진짜 저는 제일 재밌어서 맞아요. 회원님들이랑 그 말하면서 운동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회원님들이랑 가장 있을 때가 가장 아무 고민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그게 다 회원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 네. 강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럼 또 계속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네, 선생님이 이제 과거를 좀 돌아가서 네, 그 필라테스를 처음 시작했던 그 계기가 있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한 목적과 계기는 재활의 개념이기는 했어요. 제발. 네, 조금 격한 운동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어떤 격한 운동이 뭐가 있죠? 크로스핏도 한 3, 4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거 따라서 마라톤도 좀 종종 나갔었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잘하는 몸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몸을 쓰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좀 고장나더라고요.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파열도? 네, 겪으시나요? 파열돼서 운동을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필라테스를 고려하게 됐고, 사실 그때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필라테스는 사실 운동으로 안 쳤었어요.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저건 진짜 약간 스트레칭 개념이 아닌가 너무 싶어서. 약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군요. 잘 모르는 상태여서 전혀 이제 접해본 적이 없었고, 그때는 미디어에도 그렇게 많이 노출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필라테스에 관심이 없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필라테스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게 몸이 다치고 나니까 일단 격한 운동은 못한 상태였고, 네, 근데 어쩔 수 운동은 하고 싶고 재활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랬더니 어쩔 수 선택지가 필라테스만 어떻게 맞아요. 보면 눈에 띈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내던 집이 본가 쪽이 좀 외지여가지고 필라테스 센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필라테스 센터 하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다녔는데요. 되게 저렴하고 시설도 괜찮았어요. 근데 뭔가 필라테스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운동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고 필라테스의 근본을 좀 맛보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러 간 것도 있어요. 그때가 이제 처음 필라테스를 접한 계기였고, 맞아요. 접해보니까 궁금하고, 네, 이왕 할 뭔가 더 거면 잘하고 싶고. 제대로 또 배워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필라테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군요. 아마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필라테스를 시작했지만 운동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 본질을 찾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사실 강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우선 첫 번째는 필라테스를 배우고자. 네, 그냥 필라테스가 진짜 원래 어떤 운동인지. 궁금해서. 네, 변질된 사실 형태들이 좀 많잖아요. 다양하죠. 네,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서 또 재활도 할 겸. 그쵸. 너무 좋아졌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 공부까지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사가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목적은 필라테스를 배우고 재활로 끝내면 되는데, 네. 강사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계기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네, 학교 교사가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너무 잘 어울리신데. 근데 조금 크면서 근데 지금 국어 선생님이 너무 교사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셔 해가지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애기들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너무 책임감이 막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래는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던 때 그 시기에 동시기에 제가 원래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창업을? 네, 제가 그러니까 창업이 필라테스 센터 창업이 아니면은 아니고 카페 창업을 하고 카페 창업이요? 네, 근데 누구나 카페 창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망하고. 네. 근데 저는 그 샌드위치를 주제로 해서 샌드위치. 네,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자영업이 쉽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계속 좀 고민하면서 약간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했고 근데 중간에 저의 운동 그런 생활 습관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지인들이 너 그럴 거면 트레이너를 해. 왜냐면 제가 밥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운동 갔다 오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운동 갔다 오고 또 그렇게 운동이 좋으면 트레이너를 해. 그러니까 필라테스 강사를 해는 아니고 어쨌든 그때는 뭐 웨이트나 다른 운동 여러 가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 말 들으면서는 딱히 감흥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강사 뭐 아무나 하냐 좋아하니까 하지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사를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강사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창업의 꿈을 접게 되면서 왜 접었어요? 그때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창업하는 거는 거의 그 망하는 그렇죠. 지름길이었고, 그래서 그 창업의 꿈을 접게 되면서 그래도 어쨌든 필라테스 강사를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안 해보면은. 왜냐면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도 땄으니까. 좋아했고, 좋아하는 좋아했고. 운동이었고, 좋은 운동이라는 걸 그때는 이미 깨달은 후여서 그거를 같이 좀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맨 처음에 강사 시작할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페이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벌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일반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시급에 비해서 거의 3배, 2.5배, 3배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조금 차기 시작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안 해봤던 일을 또 꼭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첫 단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 생활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또 막상 해보니까 또 적성에도 맞고 네,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물론 서비스적인 면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제가 강사의 그 매력이 뭔가요? 강사의 매력이요? 네, 뭐 좋았다는 게 어떤 점이 좋았나요? 제가 좋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전달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온전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조금 틀리게 전달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온 필라테스의 장점을 누군가에게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로스핏이나 좀 격한 운동들은 관절이 많이 부담이 그렇죠. 가거나 부상을 갖거나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저는 평생 운동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는 필라테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회원님들한테.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정희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강사 생활까지 지금 했고 네. 근데 지금은 현재 아베크 네.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센터를 창업하게 네. 또 된 계기가 있겠죠? 네. 네, 이 결심한 계기는 네. 또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 강사 연차가 조금씩 차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센터 차릴 거야? 센터 네. 창업할 거야? 네, 그리고 저는 좋아했고 잘한다는 부분도 좀 자신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근데 또 잘 좋게 다들 봐주시니 친구들도 지인들도 차릴 거야? 근데 사실 차리는 거 아까 그 말했던 이것도 어쨌든 자영업인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책임져야 하고 잘 굴러가야 되고 근데 어쨌든 필라테스 강사가 인건비가 높은 편이니 강사로만 활동 잘 해도 충분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창업의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연찮은 계기로 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센터가 너무 좋았는데 피치 못하게 그 센터가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센터가 바로 여기 인근에 있었고 근처에? 네, 완전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아베크를 운영하던 그 대표님이 계셨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정희 씨 같이 일할 생각 없어요? 강사로든 운영자든 많이 제안을 여러 번 주셨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가까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냥 정말 가볍게 하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센터가 너무 메리트 있어서 배울 게 많아서 아니요, 안 갈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쩌다 보니 기존의 센터가 폐업하게 됐고 거기서 같이 운동하고 계시던 개인 회원님들을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마침 진짜 길 건너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아베크도 운영자가 구제였어요. 좀 간단한 그게 딱 이게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베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운명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마침 시기가 적절했고 저 약간 그 시기에 일반 강사 말고 운영자도 해볼까? 책임을 한번 져볼까? 근데 그때는 제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따로 계셨고 그렇죠. 운영만 맞아요. 원장처럼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였어서 그래서 그때 타이밍이 정말 적절했어요. 폐업 시기와 여기 운영자 부재가 거의 맞물렸어요.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회원님들도 여기로 모셔올 수 있게 됐었고 회원 입장에서도 너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운동 계속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을 땐 다들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와주셨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운영자로만 왔다가 그렇게 한 거의 1년 가까이 흘렀을 때쯤에 센터가 1년 내내 조금 엄청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잘 됐던 달도 있고 안 됐던 달도 있고 근데 저는 운영자이면서도 중간 관리자이고 이제 또 대표님이 계시니
센터에 남는 이윤도 계산해야 되고, 강사 역할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좀 아우러야 되고, 이게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좀 많이 힘들어서, 만약에 이 센터가 폐업하면? 이라는 생각까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폐업하게 되면 내가 인수할까?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봤는데, 그건 제가 폐업하는 센터를 제가 맡는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고 지나친 책임감이잖아요. 저도 제 가족들이, 부모님이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까지 책임지긴 어려워서 계속 좀 지켜는 봤는데 계속 윗분들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윤도 남겨야 되고, 매출 계속 올려야 되고, 근데 저도 제 인건비, 선생님들 인건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중간에 껴가지고. 네, 맞아요. 샌드위치처럼. 네, 샌드위치 껴서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겠네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고민도 많았고, 근데 마침 그때 여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재계약, 이제 건물주와의 재계약 시즌이 왔군요. 맞아요. 근데 또 그때 같이 저한테 운영자를 제안해 주셨던 대표님이 그만두시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압박감이 좀 있었어요. 위에 또 다른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압박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좀 그렇게 많이 압박을 주시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압박이고, 많이 남겨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죄송한 마음도 계속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운영할까? 내가 어쨌든 윗분들 눈치 안 보게 되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좀 이 센터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품 하나 사더라도 윗분들한테 이 정도 지출해도. 근데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매출이 적은 달엔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제가 돈을 받기도 눈치 보이고 불안하고.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게 또 우연찮게 네.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맞아요. 뭐 기준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일 써야 된다. 내일 새로 갱신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틀 전에 그걸 말했었어요. 대표님한테, 대표님, 제가 한번 인수해서 운영해봐도 괜찮을까요?를 말씀 먼저 제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 대표님은 그냥 폐업할 생각이었네요. 잘 안 되면은, 그쵸. 폐업할 생각인데, 선생님이 그냥 폐업보다는 제가 그냥, 네. 인수하겠다. 네. 어쨌든, 제안을. 그쵸. 제가 몸으로 좀 더 때우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제 말씀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내일 하루만 조금 생각해봅시다, 서로. 정혜 씨도 하루 더 고민해보세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해서 바로 그 다다음 날 부동산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바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게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기간이 길지 않고 되게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거네요. 맞아요. 만 48시간도 안 돼요.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안 드리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때까지의 고민을 사실 거의 저는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고민은 이렇게 있었고. 저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인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감사하게도. 왜냐면은 지금 표정이 너무 이제 편안해 보이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의 순간이, 선생님한테 터닝 포인트면서 좋은 또 기회로 된 것 같아요. 네. 운영자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기회로 제가 잘 잡을 수 있었고, 또 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를 짧게 들었지만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인쌤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네, 이게 제가 만약에 또 입장이라 보면은, 또 중간에 껴서 또 이런저런 또 고민부터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순간. 그렇지만은 또 기회의 순간. 맞아요. 였던 것 같네요, 보니까. 맞아요. 인수하기 전에는 제가 그냥 여기 그만두면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밖에 사람이라 그냥 탁 놓고 도망갈까도 그렇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 선택도 있었죠.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 회원님들. 와의 또 네. 책임감.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가장 컸죠. 네.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못 본 사이에 네. 산전수전을 네. 많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대표로서, 원장으로서 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냥 생각 없이 운영하면은 또 안 되는 거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이 센터를 이끌고 가는, 운영 철학? 같은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내 운영 철학이야 라고 결정을 해놓고 운영을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해야겠다 네. 라고 또 생각을 한 거네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운영자로서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중간에 실제로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몰라서 선택했던 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후회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또 아베크와 이 팀이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운영하다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회원권 판매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사실 다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회원권 자체가 선생님들에 대한 그 레슨, 네네. 그 실력에 대한 값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원권이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그 속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뭐 유동 비용이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회원님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따로 드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8대1, 10대1이면 괜찮아요. 많은 이제 회원권을 보유할 수 있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박리담에 막 8,900원, 9,900원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저희 센터는 5대1인데 5대1에서 그 정도의 금액은 그냥 망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안 남기겠다. 오히려 적자를 보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조에 맞춘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박리담회를 할 수는 사실 없고 아시겠지만 여기 신중동 주변이 번화해서 맞아요. 엄청 많아요. 건물마다 있고 심지어 제가 근무하던 센터도 바로 저기 건너라고 했잖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냥 그 장사하는 그 시선에서만 본 건데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시간당 페이를 고려했을 때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는 금액대를 저도 지켜야 저도 살고 선생님들도 실력과 경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개인 레슨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고는 말 못해요. 1인 샵에 비해선 당연히 금액대가 있어요. 1인 샵은 왜냐면 본인이 다 그냥 가져가면 되고 실제로 주변 인근에서 이 번화한 곳에서 4만 원대로 판매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4만 원. 근데 그건 1인 샵. 본인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구조적인 면에서 그냥 어쨌든 애초에 망하지 않도록 잘 굴러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 회원님들한테도 저희 합리적인 금액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실력과 레슨의 퀄리티에 대해 회원님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대가 합리적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조금 더 채워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이미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실 회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만족도가 너무 높다며. 근데 어쨌든 그 만족도 때문에 금액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주어진 회원권 내에서 최대한의 200%의 만족도를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실력과 경력 그리고 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더라도 박리담회는 할 수도 없고 네, 그거는 이제 이 센터에 대한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운영 철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센터가 망하지 않아야 되고 그쵸. 책임져야 될 강사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비용은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럼요. 받긴 받아야 되고 그럼요.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센터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회원분들한테 좋지 않고 주변에 엄청 많아요. 네. 주변에 제가 다니던 센터가 문을 닫는데요 라고 하는 센터들 보면 다 8,900원, 9,900원 했던 센터들이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센터들도 어려워지니 그렇죠. 폐업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도 가장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들과 이제 센터와의 그런 구조적인 면도 있지만 비용적인 면도 당연히 있지만 회원님들이 절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센터와 강사들과의 신뢰관계, 센터의 자체에 대한 회원님들의 신뢰관계, 그리고 내가 많이 보는 나를 담당해주는 선생님과 회원님들의 신뢰관계가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 균형이 잘 네. 이루어져야죠. 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들한테도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님들이 불만족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2시간 전에 저희는 취소 변경이 가능한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선생님들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면 선생님들한테 불만을 드릴 수도 있고 신뢰가 그러면서 그렇죠. 깨지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그냥 대표적인 예만 말씀드린 거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선생님들 입장만 생각해서도 사실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을 다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선택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아,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되지만 또 운영하면서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쵸. 또 그렇게 또 맞아요. 즉각적으로 또 반영할 수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선생님의 이제 본질적인 거는 강사도 좋고 회원도 좋고 그쵸. 센터도 좋고 네. 모두가 다 맞아요. 좋게끔 맞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니까 이런 철학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네. 제가 아까 센터를 쭉 둘러보니까 뭐 개인 론도 있고 뭐 그룹 론도 있기도 하고 여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구름 레슨은 오전, 오후 이렇게 뭐 피크 타임대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회원님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도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조금 많이 차서 뭐 대기 인원이 막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게릴라성으로라도 즉각적으로 추가 개설해서 뭐 그건 제가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이 뭐 예약을 못해서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게 하고요. 그리고 공휴일, 그냥 뭐 임시 공휴일, 일요일 제외 모든 공휴일, 그리고 심지어 저희 명절 당일에도 운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 혼자서는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일하는 선생님들 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면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정이 없어도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휴일 근무에 대한 거는 절대적으로 강요를 할 수는 없어서 근데 또 돈을 벌고 싶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딱히 네. 또 일정이 없는 분은 차라리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럴 수도 어쨌든 있죠. 잠깐 일하고 돈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되게 순수하게 선생님 이날 근무 하실래요? 안 하시면 제가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나 근데 이게 약간 가끔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밑밥을 깔아요. 선생님 강요는 없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조금 그걸 대답하기를 가끔 조금 머뭇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저 이날 근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될 때는 다른 또 선생님 지원자 계신가요? 해서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명절 당일 그리고 전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건 회원 입장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왜냐면은 평일에 바쁘고 뭐하고 일정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난 운동할 시간이 주말 아니 네. 뭐 공휴일 이때가 비긴 하는데 이때 대부분 또 운영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된다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공휴일을 타겟으로 해서 오픈 클래스로 가끔 열어요. 이제 뭐 운동에 조금 진입 장벽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공휴일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한번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라테스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면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오픈 클래스도 종종 하고요. 그리고 뭐 정말 가끔은 뭐 무료 오픈 클래스도 하고. 무료 오픈도? 네, 정말 가끔이요. 네. 그래서 필라테스에 대한 벽을 조금 낮추려고 노력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운동 좀 비싼 운동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어필하면서 필라테스에 대한 효과 자체도 어필하면서 그렇게 많이 필라테스의 매력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게 네. 그 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기 센터에는 그러면 원장님 말고 네. 근무하는 강사분들 몇 분인 거예요? 저 포함해서 저도 어쨌든 강사를 주로 레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선생님들은 총 6분 계시고요. 6분 선생님이.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레슨 이제 회원 관리, 나의 회원 관리, 개인 레슨 회원님들 그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저님들도 따로 오전 오후로 계시는데 매니저님들 안 계실 때 제가 상주하는 시간도 되게 많아요. 저 거의 아침에 10시부터 그 마감 치고 이제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센터가 비는 시간 없이 강사님들 역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니저님들 역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이 아베크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2년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민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원쌤. 그 다음에 선생님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베크 필라테스 상담 매니저 맡고 있는 오윤진입니다. 오윤진 선생님. 윤진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윤진쌤은 그냥 상담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상담만 일단은? 주로 상담하고 센터 관리. 상담이란 데 센터 관리, 네. 전반적인 걸 관리를 네. 하시는군요. 저는 먼저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회원님들이 오시면 일부러 서서 진짜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먼저 열심히 해요. 아, 맞아요. 앉아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분도 여쭤보고 굉장히 아침을 화사하게 열고 싶어서 인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해서는 수업하실 룸, 회원님들이 수업 받을 룸 정비, 청결, 뭐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 회원님들 오시면 밝게 맞이하고 이제 센터가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이제 수업을 선생님들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회원님들하고 그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꼭 이제 뭐 센터에 와서 운동만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슈를 여쭤봐요. 요즘은 기분이 어떠신지, 몸이 아프신 데는 없는지 그런 거 뭐 일상생활 같은 것도 공유하고 뭐 이 주변에 뭐 어디가 맛집이 너무 맛있다더라 이런 맛집 공유까지. 맞아요. 이게 서로 근황을 공유해야 정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끈끈한 가족 같은 정 그걸 만들려고 두 번째로 노력하고 세 번째는 원장도 옆에 계시지만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 재등록 회원님들 등록하는 부분을 좀 열심히 딱 저는 이거 세 가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원장님이 팁을 많이 주세요.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팁 주시면은 그거 듣고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중간중간에 이벤트 제안 같은 거 많이 주셔서 아이디어 같은 거 같이 공유하고 저는 주로 세 가지 업무를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니저님들 업무가 적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전현 매니저님도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매니저님 계시긴 한데 매니저가 두 분이시군요. 네, 근데 전현 매니저님은 매일 오시진 않고요. 주 2회 오시는데 그건 이제 저도 오전 회원님들, 오후 회원님들을 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계속 저도 얼굴로 인사하고 안부 여쭙고 해야 어쨌든 센터에 대한 신뢰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오후 매니저님 오실 때에는 일부러 본업 따로 있으신 분을 모셨어요. 본업 따로 있으시고 요거는 약간 원래는 부업처럼 하시다가 최근에는 본업보다도 필라테스 강사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정도로 센터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고 계신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아까 이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니저님들도 운동 관련된 필라테스 자격증은 다 취득한 상태이시고 운동을 평소에도 늘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매니저님들, 선생님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매니저님들까지도 운동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해서 직접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험 없이 이해 없이는 상담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미 다 갖고 계신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회원님들 진짜 요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 어디 하나 부러졌다, 발가락 어디 하나 골절됐다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락드릴 때 단순히 뭐 회원권이 만료돼서 연락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다친 데 괜찮으세요? 어느 정도 더 회복이 기다려야 되는지 그 정도로 좀 더 친숙하고 더 섬세하고 상냥하게 진짜 그런 업무를 보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가 믿고 신뢰하고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러면 회원마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튜디오 메이트 사용하고 있는 그 어플에도 간단한 중요 사항은 메모가 되어 있지만 또 카톡이라는 여태까지 대화했던 그런 내용 스토리가 기록. 있으니까요. 혹시 오전 오후 회원님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슈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 전 히스토리를 내가 읽어보고 의뢰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시네요. 네, 매니저님들이 이제 오전 오후 당연히 나뉘어 있으니 계속 다니셨던 분들인데 처음 뵙는 것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이슈 같은 것들을 다 100% 이해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아베크와 함께 하고 계신지는 다들 알아서 잘 파악을 이제는 할 수 있어서 업무의 효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매니저끼리의 네.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매니저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매니저님, 저녁 매니저님 얼굴은 거의 보실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매니저 팀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팀, 그리고 아베크 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무 공유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 시트 관리 따로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만족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엄청 좋았어요. 내 애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주고 또 신경을 써주고 그게
매출의 영향을 저 당연히 끼치죠.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끼칠 제가 거라고 느낄 생각해요. 때. 아이, 그러면 아베크의 장점 그렇게. 매니저조차도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또 많은 매니저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상담만 진행하는 센터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 중에는 그냥 이제 매니저 하다가 이제 자격증을 따러 오신 분들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자격증 없이 매니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고, 그게 잘 이루어져야지 이제 등록부터 수업이, 그 다음에 이제 강사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 출발선을 아주 잘 맞아요. 끝낸 역할인 것 같네요. 그 부분 또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아베크를 보면서 여기 일단 오기 전에 찾아보잖아요. 네. 찾아보니까 벌써 이벤트가 또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 3일 전에 이벤트가 올라왔는데, 수험생 할인 이벤트. 아,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매니저님의 또 이렇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통해서 원장님이 네. 아이디어 뱅크에 아이들이 막 아주 쏟아져 나와. 어쩜 이렇게 분기별로, 계절별로, 그러니까 달마다 탁탁탁 그것도 이제 미리미리 네, 하니까. 딱 제시해 주시면 아이디어 달라고, 나 이런 기획이 있으니까 아이디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진짜 저는 아이디어 뱅크보다는 저는 어쨌든 제가 주도를 해야 되니까 리드를 해야 하니 그렇죠. 이런 시기적인 이벤트가 있으니 저는 저 혼자서는 생각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매니저님들하고 꼭 아이디어 공유를 반드시 해요. 그럼 분명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고, 아, 근데 또 새로 주시면 저는 거기서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실제로 있는지, 그렇게 실행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픽스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뭐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매니저님들 말 무조건 들어보는데, 저 말고도 매니저님들 말이 맞을 때도 많아요. 저는 틀리고 매니저님들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물론 그 반대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거잖아요. 해야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내 생각과 다른 거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저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의견, 매니저님들 의견 꼭 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의 이제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그 교류도 진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맞아요. 있어야지 교류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도 내고. 맞습니다. 리액션 봇. 너무 예쁘지 않아요? 리액션 해주는 게? 근데 뭐 찐 리액션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진심만 담습니다. 말투가 이렇게 저희 돼. 센터 막내. 네. 서른이지만 맞네. 저희가 연령대가 조금 높아요. 아, 그래요? 매니저님도 그러시지만 저랑 이제 위로 띠동갑이시고, 보통은 제가 30대 중반인데 위아래로 몇 살 차이 안 나시거나 막내가 30살. 막내 가서 아, 그래요? 네, 다른 센터들을 비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죠. 막내가 좋긴 해. 근데 막내 같진 않아서요. 귀여운 감당인 것 같은 너무 성숙해서 막내 같은 느낌은 사실 그런가. 조금. 아무튼 뭐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맞아요. 네. 네. 저희 너무 진짜 선생님들 다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어요. 오래 공부하셨고. 네. 제가 제일 혜원 적응이 맞아요. 됐으니까. 혜원 선생님은 3월에 왔나? 맞아요. 4월에 왔나? 네. 유일하게 제가 아베크에서 새로 만나서 새로 같이 근무하신 선생님이시고, 매니저님은 이제 여기 아베크의 히스토리가 좀 많이 깊긴 한데, 제가 이전 센터에서 근무했을 때 매니저님이셨고, 근데 그때 되게 짧게 뵀어요. 엄청 짧게. 그 센터가 폐업하기 직전에 들어왔다 나가셔가지고 짧게 뵙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할 것을 제안 드렸었고, 그리고 전역 매니저님도 지인분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이제 믿을 만한, 그래도 조금 어쨌든 모르는 사람 무턱대고 뽑았다가는 맞아요. 또다시 뽑아야 되거나 일하면서 많이 힘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필라테스 쪽으로 알게 된 분들께 추천을 받거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전 센터에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5년 정도? 처음 제가 그 센터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선생님들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끈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하고 아, 그쵸, 같이 또 그쵸. 일을. 그럼요. 능력 없는 하는 선생님들한테 저도 같이 일하자. 그때는 운영자 입장만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 건 어쨌든 능력 있고 인성적으로 좋은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 제안을 드렸던 거고, 다 감사하게도 제가 제안 드렸던 분들은 뭐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 지금 다 같이 하고 계세요. 약간 삼국지에서 유비 역할, 그런가요? 제갈량이라든가 맞네요. 뭔가 그래서 이제 보는 안목이 있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참 그 아베크만의 매력이 일단은 여기 일하는 선생님들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딱 느낌이. 맞죠. 네. 너무 많죠. 왜냐면 저는 이 필라테스가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50분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만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필라테스라는 업종은. 거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인상도 좀 좋으시기도 하고. 한인상 하죠. 다들 한인상. 그러니까 되게 다들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 닮았죠. 저만 면접 출신인데. 면접을 네, 저만 면접 유일하게. 출신인데. 회원님들도 저랑 원장님 닮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가지고. 웃는 모습이 그런 말 되게 많이 그래서 들어요. 좀 닮은 사람을 뽑으셨나? 저도 모르게 제가 호감을 느낀 사람이 나랑 닮았나? 무슨 모습이? 저녁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랑은 가족 관계냐는 말도 진짜 많이 듣고 진짜? 소진 선생님이랑 언니 동생? 네, 자매냐는 말 아니면 사촌 동생이라고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 말 진짜 최소 한 4번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진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있는 거 두 분 아니죠?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지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되게 또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칭찬이에요. 그래서. 네. 매니저는 한 질문만 더. 지금부터 뭐 할까요? 아베크 이 필라테스가 재등록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네. 이 센터에 재등록률이 높은 이유가 어떤 것 같은지.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아까 제 주된 업무 얘기했을 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회원님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동만 하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단지 그냥 운동만 하는 센터라고 그렇게 하면 운동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몸과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뭐 치유라면 치유랄까?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리도.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라포 형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맞아요. 그런 거랑 연관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러니까 기분도 여쭤보고 몸 상태도 여쭤보는 게 몸과 마음은 연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회원님들께 항상 관심을 갖고 다가가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관심 있어 하네 하면서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되게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재등록률이 타 센터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해요. 조리 있게 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 딱 전달됐어요. 전달되셨나요? 딱 전달됐고. 근데 이게 여기 맨즈 필라테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남자잖아요. 저도 남자인데 약간 미용실에 가든 어디에 가면은 막 안녕하세요 뭐 하면은 우선은 뭔가 긴장되고 쑥스럽고 약간 왜냐면 이런 분위기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계속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다려줘. 이게 은근히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런 게 뭐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분도 좋은데 일단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냥 좋은 인상이 딱 각인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회원님들 중에 첫인상은 조금 차가우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상냥하게는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쁜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신규 등록도 하시고 재등록도 하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표정이 밝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재등록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갑자기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거나 잠깐 운동 쉬시다가 다시 재등록하러 오셨을 때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들어오실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틀리지 않았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냥함이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내가 말 시켜주기를 약간 기다리시는 눈빛을 나는 읽거든요. 진짜로. 맨날 말 시키시니까. 안 시킬 적 없으니까. 가끔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그 눈빛으로 나도 관심 갖고 싶어. 이게 그럴 수 느껴져요, 있죠. 저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나 오랜만에 왔는데 나 안부 좀 물어봐줘 약간 이런 느낌.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도 하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봐 주면은 그게 되게
고맙고, 그쵸. 그러면서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식이 없어야 돼요. 진심이 들어있어야 돼요. 맞아요. 뭔가 기계처럼 물어본다? 맞아요. 네. 가식이면 다 티나죠. 맞아요. 했던 질문 또 하고. 네. 그 심지어 매니저님 휴무이실 때 회원님들 진짜 무뚝뚝하신 분들이 매니저님 혹시 그만두셨냐고 맞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휴무이실 때. 저한테도 매니저님 쉬는 날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휴무가 아예 없으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이제 축소가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렵고 많이 물어보신답니다. 근데 애교가 만만치 않으시네요. 아, 네. 막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이만 많지. 맞아요. 회원님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완전 뭔가, 다정하세요. 감성이 되게 풍부하시고, 맞아요. 그걸 잘 표현해주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조금 T인데 아, 그걸 T예요? 네, 저는 T인데 좀 채워주세요. 그거를 많이. 전용 매니저님은 더 T인가? 아무튼 T의 자리들을 좀 많이 채워주셔서 감성적으로 조금 품어주시는 포근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매니저 업무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매니저는 너무 많으니까요. 맞아요. 거의 많은.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 멤버? 초기 멤버? 초기 멤버죠? 여기 아베크. 선생님 같이 일한 원장님으로 초기는 아니고 네, 확실히 아니긴 중기? 중기? 초기죠.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초기 시작하는. 초중기? 초가 아닌 건 확실히. 그렇죠. 네, 어쨌든 초중기 정도? 네, 저희 자리 잡고. 저희 이 멤버가 작년 6월달, 7월달 이렇게 작년 하반기 시작쯤부터 꾸려졌어요, 이 멤버가. 근데 그 전부터 인연들은 다 있었지만 이 멤버가 아베크에서 이제 팀이 된 것은 작년 하반기 시작 때 즈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혜영 선생님 빈자리도 결혼하신다고 그만두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시면서 타지로 이사 가시고. 한 선생님은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메꿨습니다. 네, 분명히 저 오기 전에 또 선생님들이 계셨었는데 이거 너무 히스토리가 복잡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선생님들은 결혼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고요. 네, 그 자리를 이제 혜영 선생님이 채워주셨고 아직 결혼 안 하셨나보네요. 네, 미연입니다. 저희 다 저희는 강사들은 다 결혼하신 분 한 분, 소지선생님, 소지선. 소지선생님 이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아직 안 가고 못 가고 있는. 안 가는 거겠죠? 네. 다들 뭐 이렇게 유무도 출중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좀 네. 드리면은 그래도 또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쵸. 이 필라테스 업계는 또 강사 이직이 또 많거든요. 여기 다녔다가 그만두고 여기 네네. 다녔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 아베크 필라테스를 오래 다닌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있죠. 우선은 다른 거 다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어떤 센터를 가든. 근데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매니저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진짜 사이가 너무 좋고, 왜 간혹 그런 텃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미묘한 그런 신경전 같은 그런 것들이 진짜 전혀 없어요. 전 제가 느끼기에. 전혀 없다고 저는 그게 또 은근히 생각해요.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있는 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에 센터가 너무 좋았어서 그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좋은 센터에서만 근무를 너무 하셨네요. 감사하네요. 있더라고. 괜히 약간 저 사람 어떤 시커스 쓰지? 약간 이런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업하잖아요. 수업하고 나서 거기 이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다른 선생님이 이제 지금도 유리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본 거죠? 맨 유리 보이니까. 네. 근데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나가면서 제 수업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아니 내가 짠 시퀀스 내 프로그램 뭐 이렇게 알려주기 싫다? 약간 이제 이런 벽을 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서로 강사 간의 옵션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자리만 남아있다면. 왜냐면 분명히 연차가 많다고 해서 훌륭한 수업만 진행할 수는 없고 어떤 날은 또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날은 그 시퀀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연차가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한 2, 3년 정도 되신 선생님들이 가장 열정적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점이 너무 많아요. 더 열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긴장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해서인지 더 꽉 찬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선생님들 수업 들어갈 때 선생님들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운동하고 싶어서 들어가기는 해요. 이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알차게 진행하는지를 뭔가 판단하거나 제가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평가하는 게 건 아니라 절대 아니라 저는 진짜 제 운동 그리고 제 그냥 필라테스 어쨌든 저는 제가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거 하나가 일하다가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른 선생님한테 레슨도 전 여기서 받아요.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저희 센터 기구를 써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도 강사로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레슨 여기서 받을 때도 있고 이제 다른 센터에서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일부러 여기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시퀀스 서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선생님들끼리의 그 벽이 있으면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잘나서 이걸 진짜 뺏기기가 싫은 건가? 근데 어차피 그 선생님이 정말 잘났다면 그 시퀀스 다른 선생님이 똑같이 해도 그 정도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강사로서 시퀀스나 수업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경계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잘못된 태도라고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선생님들한테 뭐 서로 운동 들어가는 거는 전혀 제재는 안 하고요. 매니저님들도 수업 들어오실 때 가끔 있었고, 근데 업무가 워낙 바빠요, 요즘. 그래서 못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전현 매니저님은 본인 돈 내고 회원권 끊고 예약하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저희 그 스터디도 맞아요. 하잖아요. 아, 자체적인 스터디 네. 운영 중에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잠깐 휴식 기간이긴 한데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누군가 운동을 리드해 주시거나 그 리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회원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고 왔다면 그거에 대한 좀 공유를 해주시거나.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운 거 다른 센터에서도 좀 더 멋있게 뽐낼 뽐내고. 수 있죠. 예전에 전직을 말해도 돼요. 아, 네, 그럼요.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아,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키즈 관련해서 한번 선생님들한테 같이 스터디 맞아요. 공유했었던 적도 있고. 키즈 필라테스를 네. 그래서 키즈 필라테스도 만약에 뭐 아이들 케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아이와 아이의 소통이나 이 아이에게 필요한 움직임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회원쌤한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회원쌤이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좀 전문적인 분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네, 좋아서 그쵸. 여기 센터를 좀 오래 맞아요. 다녔다. 맞아요. 배울 점도 있고, 선생님들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좀 따뜻하고, 회원님들 너무 좋으시고요. 맞아요. 저희 뭐 회원들 이렇게 삼박자가 다. 너무 좋아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회원들도 거기에 이제 물들지 않았나. 네. 오, 좋네.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 거.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제가 좀 정이 많은 편이라서 회원님들마다 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거를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회원님은 어떻게 시퀀스를 좀 바꿔드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룹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최대한 조금 소도구를 조금 더 추가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룹이지만 정말 내가 케어받고 있구나.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수업을 늘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수업의 철학인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내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철학이네요. 네.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룹은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론도 많기도 한데.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경 쓰지가 아니라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신경 쓰이니까 그걸 해주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할 때 이런 소도구를 같이 좀 해보시라고. 회원님 무릎 아프세요? 그럴 때도 이런 걸 이렇게 깔고 네네.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네, 자연스럽게. 챙겨주면은 기억해주고 챙겨주면 회원들도 좋죠. 너무 맞아요. 좋죠. 네. 끝나고 그게 따로 뭐 고맙다고 인사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눈빛에서 그런 느껴지는 그런 정 같은 게 좀 더 끈끈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그룹 수업 이제 신규 회원님들 들어오시면 상담할 때 그룹 수업 목적으로 오셔도 저희가 어디 이슈가 있는지 질환이 있으신지 체크하시고. 체크는 당연히 다 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거기서 당연히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그 신규 회원님들이 그룹 레슨 들어가셨을 때 나 상담 때 디스크 있다고 말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푸시하지? 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신뢰가 또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룹 레슨 선생님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슈 공유를 꼭 한 번씩은 하려고 해요. 저희가 깜빡하고 누락하지만 않는다면 이 회원님 오늘 첫 수업이세요. 아베크에서. 근데 이런 질환이 있으시대요. 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매번 100% 다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요렇게 근데 제가 원하는 바를 너무
200%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사실 원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맞아요. 대신 이제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고, 대신 이런 질환이 있으시니 너무 푸시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본인들의 몸을 잘 알고 계실 테니 뭐 컬업 못하는데 계속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다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룹 레슨 잘못해서, 필라테스 잘못해서 다치시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소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공유를 하는 건데, 오히려 다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 효율을 200% 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인포 옆에 또 강사의 이런 프로필이 다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근무하는 강사 선생님께서는 산전산후? 네. 자격증도 전원? 네, 전원 갖고 계셔요. 전원 다 갖고 네. 있고. 왜냐면 그 여자로서 산전산후 회원님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물론 모두가 산전산 경험을 해보신 건 아니에요. 미용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당연히 이제 강사로서 자격을 좀 갖추고 있어야 회원님들이, 산전산후 맞아요. 회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저희 당당하게 누구라도 믿고 운동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최소 만약에 경험이라도 해보셨으면 그래도 그걸로 조금 라포 형성이나 할 수 있을 테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실력, 지식은 어쨌든 자격증으로밖에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드러나는 거는 그게 맞아요.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미 취득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산전산후 회원님들 경험은 많으나 자격증이 사실 없었던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 같이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제가 알고 있는 산전산후 전문 선생님 일부러 섭외해서 비용 들여서,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제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는 하는데요. 일부러 그 워크숍 자체를 기획해서 자격증반을 2주 동안 이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없으신 분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전문 선생님과 이제 또 딜을 해갖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때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짜 저희 모두 다 산전산후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센터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이게 저희 센터의 강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여기 앞에도 이렇게, 이렇게 배너 같은 거 네. 보니까, 맨즈 필라테스? 네. 일단 여기는 남자, 여자를 다 받는 센터인 거죠. 네, 당연히 근데 그렇긴 합니다. 맨즈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에 있어서 성별을 가르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회원님들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 회원분들이 아니라 여자 서로요. 서로가? 실제로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실제 상황도 현장에서 많이 마주쳤는데, 예를 들면 남자 회원님들, 여성 전용 필라테스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 회원님들이 신규로 그룹 레슨에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나중에 왜 남자 회원이 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들어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여기서 말고 다른 센터에서 근무할 때, 그래서? 근데 암묵적으로 여기는 혼성으로 운동이 가능한 곳이나 여성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만 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무시하고 막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신규 한 그렇죠, 명이라도 그렇죠. 더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을 편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맨즈 문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남자도 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룹은 좀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일단은 운동이 기존 회원분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다가, 이럴 바에는 조금 맨즈를 하고, 근데 대신 일반 그룹 수업은 오전, 오후로 시간대가 여러 개 형성되어 있다면, 맨즈는 무슨 요일 몇 시라고 좀 이렇게 한정되어 한정돼서?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좀 체격이 크시고, 조금 필라테스와 같은 섬세한 움직임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더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요. 3대1로. 3대1로?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고요. 남성 회원님들 실제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저도 남자 따로 있으니까 훨씬 편해요. 운동의 효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이렇게 좀 별개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남자로서 네. 그런 클래스가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남자도 약간 이제 여성분들이 좀 다수 있으면은 좀 뭔가 불편하고 민망도 하고 그쵸. 한다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런 남자들끼리 수업 받으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왜 운동을 편안하게 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클래스가 있으면은 맞아요.
뭐 딱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 시간 좀 맞춰서 맞아요.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거 되게 잘 프로그램을 만든 건 네. 좋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프로그램 중에 뭐 골프 필라테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개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요즘 취미로 골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근데 저희 마침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골프 전공 하셨던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계속 골프 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어쨌든 전문가이셔서 골프 필라테스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으신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원래도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셔서 입소문으로 회원님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저 골프 필라테스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 계셔서 예를 들면 목적이 뚜렷하세요. 비거리 늘리기. 네, 아, 뚜렷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고정 그룹 레슨을 따로 편성해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 레슨으로 따로 받으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고요. 예를 들면 전문가시니까 자세가 어느 포인트에서 잘못돼서 비거리가 잘못 나왔는지, 아니면은 골프 자세까지도 봐주시는 거예요? 가끔 스윙도 봐주시는 것 스윙 같기는 봐주시고. 해요. 근데 이제 스윙 위주로 봐주시기보다는 골프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상들 있죠. 예방 맞아요. 차원에서의 근력 강화, 그리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호흡 강화,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요. 실제로 효과 보셔서 비거리 늘었다 하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봤고, 그냥 선생님 자체가 실력이 좋으셔서 찾아오셨다가, 그러면 아니면 상담하면서 골프 얘기를 먼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골프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분이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다이어트는 이제 거의 기본 베이스죠. 깔고 가는 거죠. 맞아요, 베이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라테스는 근데 유산소성 운동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유산소 하려고 필라테스를 등록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밖에 나가서도 할 수 네. 있는데, 그래서 대신 유산소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그런 다이어트 목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단 상담도 가끔 해드리는데요. 아, 식단 상담까지 해줘요? 근데 제가 해드려요. 제가 영양사 출신이고요. 아, 전공이, 선생님 네. 전공이 네. 영양사. 네, 제가 영양사 아. 출신으로 영양사도 근무를 했었는데, 또 상담 영양사를 좀 오래 했었어요. 보건소에서. 아, 상담 네, 그래서 전략까지. 만성질환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랑 이제 프로그램 진행도 해보고, 오. 다이어트를 목적에 둔 프로그램, 그 지역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지역 주민분들 관리해드리는 건강 관리.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사실 그 다이어트 회사에서의 그쪽에서의 경험도 있기는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런 전문적인 전공을 살려서, 그리고 거기다가 스포츠 영양 지도사라고 해서 NSCA라는 그 네. 세계 협회에서 하는 그 자격증도 제가 어드밴스드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되게 좋네요. 왜냐면은 이제 또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네, 어떻게 식단을 맞아요. 또 해야 될지. 단백질 어떻게 먹으라는 그리고 거. 단순히 그냥 원푸드 막 하면은 몸도 망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상담해주면은 운동도 하고 상담도 받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네. 또 키즈 필라테스가 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뭐 제가 교육자로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교육자로서 뭐 그런 게 없기는 한데, 맨 처음에 이제 전해센터에서 만났던 첫 번째 키즈 회원님이 그 성장이 조금 느리고 조금 너무 왜소하고 이래서 이제 왔던 신규 회원님이 계셔요. 근데 그때는 누구한테 매칭될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그때 매니저님이 부재셔서 제가 상담을 직접 하게 됐어요. 그때 진짜 그냥 강사만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요. 아이들이, 애기는 그냥 애기라는 이유만으로도 예쁘지만 맞아요. 어쨌든 초등학생이 아이들의 약간 순수한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때 상담을 우연찮게 제가 하게 됐고, 그때 그 부모님, 보호자셨던 부모님이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받았던 키즈 회원님이 처음 키즈 회원님이고, 그 회원님이 아직도 저랑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와중에 이제 입소문으로 소개받아서 오시거나, 근데 이제 키즈 필라테스는 사실 목적이 좀 뚜렷하기는 해요. 뭐 체형, 성장인 거예요? 맞아요. 뭐 체형이 많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부진하거나, 어쨌든 올바른 성장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고, 뭐 단순히 운동 재미삼아 오시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키즈 필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재밌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같이 인터뷰해 주신
계신 회원 선생님도 물론 이제 교육자 출신으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니즈를 더 잘 맞춰주실 수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 또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왔을 때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필라테스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오늘 공놀이 하고 싶어요 하면은 오늘 이거 잘하면 다음 시간에 공놀이 하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볼까? 섞어서.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왔을 때는 30분 집중을 못해요. 네. 아무래도 애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선생님보다는 집중도가 맞아요. 떨어지긴 하겠죠. 저 처음에는 아이들이 밥은 잘 먹는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이런 것부터 사실 시작하거든요. 아니 뭐 애들이랑 먼저 대화부터 네, 하고. 그쵸. 일단은 뭐 결제하고 등록해주시는 건 부모님들이지만 아이가 만족해야 계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운동을 강요하기보다는 너한테는 이래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는 이 운동이 필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좀 해볼까? 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이들이 가끔은 학원처럼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올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뭐 키가 많이 자랐다거나 골격이 많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네. 그럼 키즈는 1대1로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은 1대1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 때에는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룹 레슨으로 할 수 있게끔 가끔 게릴라성으로 오픈을 하기도 해요. 방학 때만 그렇고요. 평소에는 개인 레슨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최소 연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몇 세가 이상부터 받는 거예요? 저희 그 기존 그룹 레슨에도 그 제한이 사실 있어요. 미성년자는 그룹 레슨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아, 네. 그리고 근데 예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일반 어른보다 더 경험이 많은 아이가 한 번 왔었거든요.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는 중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어른만큼 좋은 친구였어서 그 친구는 그룹 레슨 예외적으로 참여했어요. 성인들과 같이.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키즈 그룹 레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 성장기별로 그 다르잖아요. 몸의 크기나 신장이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게릴라성으로 소규모로 그룹 레슨 진행할 경우에는 연령대를 어느 정도 맞춰서 열기는 하고요. 유치원 이상,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은 키즈 필라테스 저학년 이상부터 이제 그쵸. 일단은. 알겠습니다. 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재등록률이 네.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재등록률 높은 편입니다. 높은 네. 편이에요? 네. 그러면 재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점이 여기 좀 만족스러워서 재등록을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센터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필라테스, 어쨌든 필라테스를 하러 오셨고, 필라테스를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강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강사 선생님들의 뭐 상냥함, 친절, 사실 너무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회원님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 그리고 언제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력. 실력? 네. 저는 저희 선생님들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레슨을 잘 전달을 해주셔야, 케어를 잘 해주셔야, 아무리 친절하면 뭐해, 운동했을 때 아프게 됐을 때 다치게 되거나 그렇죠. 아프게 그러면 되거나 재등록 안 하죠. 안 하죠. 네. 할 필요가 없기는 그렇죠. 하죠. 그래서 뭐 서비스는 기본인 거고요. 기본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만족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재등록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근데 각자 또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회원님들 네. 결혼 때문에 이사 가실 때요. 이사 가실 때. 너무 마음이, 근데 진짜 오래된 친구 이사 가는 것처럼 마음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또 대부분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재등록률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언젠간 그분들도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센터가 깔끔하더라고요. 기구 배치부터. 맞아요. 그냥 아무 데나 누워도 돼요. 네. 저 온다고 청소한 건 아니고 평상시 모습인가요? 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평소 하는 만큼만 진짜 했고요. 매니저님들도 저랑 잘, 내일 뵐게요. 들어가세요. 네. 저도 회원일 때 그냥 운동을 어느 센터에 하러 갔을 때 매트에 엎드렸는데 머리카락이나 먼지 보이면 맞아요. 네, 여기 관리 안 되는 센터구나 라고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통 저기 바렐이나 체어 같은 안쪽에 먼지나 머리카락 쌓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특히 기구 밑에. 그런 데서 티가 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뭐 창틀이나 기구 같은 데 먼지도 이거는 저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 먼지가 없네요. 없나요? 먼지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어. 맞아요. 그래서 바깥 창문은 저희가 닦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손 닿을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그리고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회원님들 기간지 생각했을 때 에어컨도 맞아요. 공기가 또 분기별로 건조해지면은. 네, 그래서 업체 따로 불러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 쾌적한 공간도 제가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제가 볼 땐 재등록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깨끗해서 재등록해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은근하게 그게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
장소가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청결에서 일단 그건 또 기본이긴 하니까. 네. 선생님은 현재 그 강사도 하고 원장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 선생님의 좀 목표, 강사로서의 목표, 또 원장으로서의 목표가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해요.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뭔가 저기 멀리 있는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현실에 맞아요. 일단은 살아가는데 네. 근데 중요하니까. 어쨌든 운영함에 있어서 나중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뭐 너무 회원권을 돈으로만 생각을 한다든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회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한테 부끄럽거나 폐가 되지 않도록 떳떳한 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려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필라테스밖에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그냥 필라테스를 하면서 언제까지 강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계속 그냥 그 끝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필라테스 강사하면서 한 번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 끝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직업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끝은 생각했었어요. 이거를 그만두게 되면. 근데 지금 당장은 센터를 운영하고 강사를 하면서는 그만두게 되면이라는 건 생각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고는 할 게 이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그래서 필라테스를 언제까지고 순수하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센터 회원님들한테 만족을, 선생님들한테도 강사로서의 만족과 안정을 줄 수 있는 센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운영하면서 네. 이게 또 부담감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 또 책임져야 될 직원들도 있기도 하고, 네. 선생님도 인생이 또 아, 그쵸. 있기도 하니까 네. 그런 이제 부담감과 중압감은 네. 어떻게 또 스스로 또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지 네. 이 점이 좀 궁금해요. 제가 좀 사실 자신감이 막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진 않은데, 그래서 사실 조금 소심해질 때가 많기는 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매니저님들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어쨌든 제가 잘못된 선택일까봐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인간 관계로서의 중압감이나 부담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러면 진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는 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려울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대신 그 과정에서 제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을 또 설득시키기도 하고, 이해를 다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대화하고 교류하려고 해서 이겨내는 편이고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냥 그 책임감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책임감을 상대방에게 짊어지게 한다거나, 네. 굳이 이것까지 설명을 해서 부담감을 줄 필요는 없는데 구구절절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선을 지키려고, 네. 선을 지키면서 관계도 맺고 끊기도 하고, 거리감도 좀 두고 다가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담감을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잘하면 센터는 잘 될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은 잘하고 계시니 제가 운영을 잘 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저만 잘한다고 될 건 당연히 아니지만 나만 잘하면 돼라는 걸로 오히려 부담감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나만 잘하면 다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일까요? 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네. 한 자격이 있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조언을 구했을 때, 의견을 나눌 때 네. 주변 사람들이 네. 또 그렇게 진심 어린 맞아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선생님의 큰 복이 아닐까. 맞아요. 그걸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쓴소리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에게 좀
바른 소리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선생님들도 매니저님들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말들도 사실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저도 또 다시 설득을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겉으로만 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 아베크 안에서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또 고쳐나갈 부분들을 찾기도 하고 어떤 게 더 옳은 선택인지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서 매니저님들도 선생님들도 바른 말씀들을 해주시고 제 얘기를 일단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중압감을 좀 이겨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예. 예, 이게 계속 칭찬이랑 좋은 네. 점만 이야기해주기보다는 맞아요. 그런 점을 이야기해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아무튼 이제 좋은 동료, 직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선생님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가장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고민은요.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더 좋은 선택들을 하려고 하고 일단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님들에게 어떻게 또 새로운 서비스와 운동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필라테스 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만족스러운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을까? 채워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매출이죠. 근데 그렇죠. 여기 주변에 너무 상권이 굉장히 다 번화하고 좋은 입지의 센터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경쟁에서 어떤 걸 내가 어필을 해서 살아남아야 할지 어떻게 존버를 해야 결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잘 버텨서 잘 버티는 것도 그냥 무조건 막 적자 내면서 버티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서 맞아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 계속 하고는 있어요. 안정화라는 것은 제가 맨날 고민하고 맨날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만 잘 유지해도 어느 정도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해요. 선생님에게 이제 필라테스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필라테스 평생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서슴없이 추천하고 싶은 거.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 제가 직접 계속 레슨 해드리고 있고. 어머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네. 집이 인천이에요. 부모님 인천에 계시는데 막 1시간만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엄마니까 내가 더 잘 전달할 수 있고. 근데 가장 힘들긴 해요. 엄마랑 필라테스 하는 게 가장이 참아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족은 가르치는 게 아니긴 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다가 한 1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머니가 환갑 이제 되셨는데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했으면 하는 운동, 꼭 시켜주고 싶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필라테스 없으면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필라테스. 제가 돈을 버는 그 수단도 필라테스. 뭐든지 다 필라테스고 제 주변에는 필라테스로 알게 된 인연들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필라테스 없으면 못 살지 않을까요? 정말 조세 필라테스한테 감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필라테스를 저도 강사로 계속하고 계속 몸을 쓰지만 할 때마다 너무 어렵거든요.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종목을 오래 하면 되게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그렇죠. 근데 필라테스는 할 때마다 새롭기는 해요. 새로워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채우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또 계속 하면 할수록 네. 또 많이 해봐야 또 필라테스도 매력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인쌤, 정인재 원장님과의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